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나프로입니다. 금일 분석해드릴 종목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이슈와 재료, 차트 분석, 가치 분석을 통해서 대응 전략 구축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중요한 이슈가 나왔죠. 선박에 엔진 대신 SMR을 달겠다. 지금 선박의 엔진은 전부 거의 대부분이 디젤 엔진이죠. 자, 그런데 디젤 엔진을 SMR로 달겠다. HD 현대에서 이렇게 발표했고요. 설계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SMR 같은 경우에는 소형 모듈 원자로죠. 소형 모듈 원자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SMR로 하게 되면 친환경이 됩니다. 친환경. 거기에다가 자, 그렇죠. 에너지 용량 밀도가 높기 때문에 사실 게임 체인저가 된다. 시장을 완전히 재편할 수 있는 그런 SMR을 달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기존의 그쵸 석유, 디젤로 가던 것이 이제는 바뀌는 겁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 HD 현대중공업 계열에서 이렇게 바꾸게 되면 다른 중공업 계열사도 그쵸 다른 조선사들도 전부 SMR 쪽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직접적으로 누굽니까?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렇죠.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현재 HD 현대 SMR 원자력 추진선 공개의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자,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여기 보이시죠? 뉴스케일 파워 그리고 엑스에너지 그리고 테라파워 이런 미국의 SMR을 설계하는 업체들과 자,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보시면 이런 업체들에게 기자재를 공급하고 설비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기자재 또는 설비 제작에 대한 능력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또 한번 보시면 자, HD 한국조선해양은 지난해 2월부터 테라파워와 함께 SMR을 공동으로 지금 개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시카에서 말씀을 드리면 테라파워에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기자재를 지금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HD 한국조선해양은 테라파워와 지금 SMR을 공동으로 개발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HD 현대에서 결국은 SMR 추진선의 자, 선박을 자, 설계 그리고 생산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기자재는 누굽니까? 두산 에너빌리티에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미 기자재를 테라파워에게 납품하면서 레퍼런스를 쌓았죠. 그렇죠? 기술력을 인정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조선해양에서는 호환성이 높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혜인데 자, 그런데 선박이 다 추세가 어디로 갑니까? SMR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조선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두산 에너빌리티에게 수주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력한 재료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 뿐만 아니라 이제는 조선까지도 외형을 자, 산업을 확장하고 있다. 확장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멀티플이 상향되죠. 그러면 주가는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SMR이 뭐냐면 자, 요거예요. 소형 모듈 원자로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원자력 발전소에 쓰는 것은 대형 원자력이죠. 자, 이거를 이제 작게 만든 거예요. 이 작게 만든 것들을 이렇게 가열을 해서 증기를 발생시키고 여기서 이제 전기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얻는 겁니다. 굉장히 규모가 축소가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습니다. 안정성 굉장히 높고 폭발 위험이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친환경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소형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쵸? 이거를 열을 식혀주는 그런 물이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요걸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SMR 같은 경우에는 자, 말씀을 드렸지만 자, 안정성이 높아요. 안정성이 높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물이 있습니까? 무슨 강, 바다 이런 게 안 보이죠. 그쵸? 이게 열을 식혀주기 위한 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들이라든지 아니면 산에다가 이런 SMR을 가지고 원자력 발전소를 세울 수가 있어요. 도시 부근에서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즉슨 뭡니까?
이 말은 즉슨 그쵸?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는 보통 바닷가라든지 또는 강가 큰 이런 물이 필요한 곳에 세우지만 이렇게 되면은 그쵸? 위치 즉 설치하는 위치가 어떻습니까? 들이든 산이든 또는 도시 가까이서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 제한이 없어요. 제한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외형이 확장될 수 있는 거죠. 어디든 설치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이 원자력 발전소를 보면 대부분 이렇게 큰 강이나 또는 이렇게 바닷가에 있어요. 대량의 물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SMR은 이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도시가 있으면 이 가까이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세울 수가 있고 그러면 송전에 대한 자, 그죠? 비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 그리고 친환경적인 측면 거기다가 안정성까지 확보를 했기 때문에 자, SMR에 대한 투자 확대 이거는 추세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수급을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최근에 주가가 1월달 이후에 1차 반등이 나오고 자, 옆으로 눌림목 나온 다음에 지금 3차 반등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수급이 있어야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수급의 주체가 결국은 주세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주세력이 누구냐를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걸 조금 확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요 파란 선이 뭐냐면 이 파란 선이 외인의 매매 동향이에요. 매수세예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주가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세요. 주가가 급락을 했을 때 그렇죠. 1월 달에 급락을 났을 때 12월 달하고 1월 달에 급락이 났을 때 외인들은 어떻습니까? 떨어질 때 오히려 샀어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올라갈 때 요 구간에서 오히려 또 옆으로 횡보 조정을 보일 때 외인들이 더 많이 매수를 했죠. 그렇죠? 매수를 해놓은 상에서 이슈들이 불거지면서 어떻습니까?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는데 외인들은 아직도 물량을 줄이지 않고 있고 점진적으로 조금씩 더 매수하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외인들은 그렇죠? 자, 재료를 선점한 다음에 급락하는 시점, 저평가 시점에서 매수를 해놓고 주가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매도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이다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세력인 외인들의 편에 서서 외인들이 매도를 할 때 같이 빠져나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외인들이 빠져나간 흔적이 없다. 자, 그런데 우리가 SMR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치가 많이 늘어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전력에 대한 소비가 증가를 한다라고 하면 SMR에 대한 또는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그렇죠? 투자 또는 발전소 건설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자, 보세요. AI 투자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AI 투자가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전력난, AI발 전력난에 떠오른 SMR.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 자, 예상치 시나리오가 이 정도로 늘어날 걸로 봤는데 AI 투자가 확대가 되면서 전력 소비가 예상보다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빅테크들이 어떻습니까? SMR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죠. 최근에 보시면 구글도 AI 전력 수요 증가로 핵 선택 소형 원자로 최초로 계약을 했고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마존도 세계 기업과 원전에 대해서 계약을 맺었어요. 이 말은 즉슨 뭐냐면 빅테크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구글이라든지 뭐 아마존 그쵸?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이 AI에 대해서 투자를 확대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력이 모자라요. 이 전력을 수급을 확보하기 위해서 원자력 즉 SMR에 대해서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기자재는 누굽니까? 기자재는 두산 에너빌리티죠. 그쵸? 두산 에너빌리티. 그러니까 전방 산업이 커지고 있고 고객사가 늘어나면서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물량이 늘어나는 그런 구조적인 성장기에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뭐 일본에서도 손정희의 승부수 오픈 AI에 최대 36조를 투자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AI 시대 발전 전력 인프라에 달렸다. 이게 뭐라고 돼 있습니까?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가 오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앞에 와 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력과 인프라에 달렸다. 결국 AI의 승패는 뭐에 달려있다? 전기를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AI로 인한 미국 전력 수요 전망을 보세요. 2030년 되면 자 이게 24년이에요. 작년 대비 어떻습니까? 불과 5년 만에 전력 수요가 한 거의 8배 증가합니다. 미국은 지금 전기가 없어 난리예요. 그러니까 SMR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밖에 없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러면 계속 이 물량이 늘어나요. 자, 그래서 지금 뭐 빅테크들 보시면 대부분 현재 요 정도 지금 쓰고 있는데 전망치는 이 정도가 더 필요하다라고 하죠. 구글, 아마존. 자,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현재 이 정도 쓰고 있는데 이게 더 필요하다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두산이 최근에 어떻습니까? 자, 체코에서 IPO를 했죠. 두산 스코다 파워. 미국 체코에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자회사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기자재를 만드는 업체인데 자, 체코 프라하의 증시에 상장을 했어요. 우리가 상장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장을 하면 자금이 들어오죠. 돈 때문이잖아요. 돈. 상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장을 해서 일부 지분을 매각해서 뭘 합니까? 자금을 확보하기 위함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장을 해서 1,600억 원을 조달한다는 건 뭡니까? 조달해서 이걸 뭘 해요? R&D 그리고 신규 투자에 자금 활용한다. 즉 자금이 왜 필요합니까? 그렇죠? 체코 수주가 나오기 때문이죠. 체코 수주에 나오기 때문에 대비하기 위함이죠. 왜냐하면 체코 수주가 나오면 여기에 들어가는 자 두산 스코다 파워 즉 체코에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자회사 수주 물량이 늘어나면 기자재 사야 되지. 그쪽 공장 더 증설해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역으로 보면 두산 스코다 파워를 체코에 IPO를 한다라는 건 결국 체코 수주를 임박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이렇게 상장해서 자금을 조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금 조달. 그러니까 이제 나오죠. 24조. 예, 체코 원전 최종 계약이 임박했다. 24조입니다. 여기에 대부분 두산 에너빌리티의 기자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겠죠. 그럼 우리는 향후 이 재료가 또 나올 때까지는 우리가 조금 더 기다릴 수가 있고 오히려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 찬스를 노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